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업 상담의 접근 방법으로서 1차 시에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과 내담자 직업 상담 그리고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학습했죠. 그 이론의 어떤 연장선이다. 그 특성 요인 이론에서 이제 직업 상담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담자의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요인은 직업의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라든지 성실성, 직업 성취도 이와 같이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특징들을 의미하죠. 자, 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개인에게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 하나의 직업과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의의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시작은 이제 파슨스의 그 직업이라는 원리를 토대로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시적 상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구성하는 요인과 연결하는 것이다. 또 이 개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개인차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은 각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심리학과 그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죠. 이와 같이 특성이라 하는 것은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검사 등을 의미하고 심리 검사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우리가 심리 검사는 필수다. 자, 상담 전에 심리 검사는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요인이라 하는 것은 책임감, 성실성, 직업 성취도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직업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특징, 즉 직업의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파슨스에 이어서 이 윌리엄슨이 이제는 특성 요인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 이론을 살펴보면은 상담 기술이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 그 필요한 상담 기술을 보면은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요 5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상담에도 첫 번째는 촉진적 관계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다음에 그 특성 요인은 일단은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이해 신장, 자, 촉자, 그 다음에 그 행동 계획의 권고나 설계,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해주고, 그리고 권고나 설계를 해야 된다. 촉자 행,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행이 잘 안 될 때 다른 전문가한테 의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임이다. 자, 그 상담 기술 6가지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촉자 행계의 이렇게 앞자를 따서 외워도 되겠습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우리가 그 지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시적이다. 그리고 그 내담자의 정서적 이해보다는 객관적인 이해를 중시한다. 내담자 직업 상담하고는 거의 반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학습 또 사회적 기술 적용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또한 이런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 그동안 과거에 쭉 상담했던 사례라든지 이러한 사례 연구가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미, 지능, 적성, 성격 등 이러한 표준화 검사. 자, 표준화 검사의 실시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자, 표준화 검사 실시 및 검사의 해석.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담자 역할은 이 파슨스는 교육자 역할이며 그리고 주장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특성 요인 직업상의 특징을 보면은 자, 상담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지시적 상담이다. 자, 내담자의 어떤 정의적, 정서적 이해보다는 객관적, 인지적에 중점을 두고 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는 정보 제공 그리고 학습 및 사회적 적응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사례나 사례 연구에 대한 연구가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거 그리고 표준화 검사의 실시 및 결과의 해석을 강조했다. 이 상담자의 역할은 바로 교육자 역할이며 주장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굉장히 상담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권위적이고 전문적이어야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특성 요인의 기본 가설은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에서도 다뤄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이론은 없는 것이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된 심리검사도 만들고 했던 거죠. 또 직업은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종사자들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 사고 과정이고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매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 하면 이 이론은 없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 특성과 직업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맞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떤 그 직무 만족도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더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도 증가도 되겠죠. 이런 네 가지 기본 과정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내담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자, 5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최대한 잠재력이 있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능성을 펼쳐나가게 한다. 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여러 방면이 아니고 가장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느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이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얘기죠.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능성을 펼쳐나가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요인에 의한 직업 상담 과정. 요거는
그 파슨스의 직업 선택 세 가지 요인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 특성 요인 이론에서 그 강의한 바 있는데 학습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에 의한 직업 상담 과정은 첫 번째는 개인의 이해입니다. 이 순서도 개인의 이해, 그래서 개인은 어떤 흥미와 적성 등 개인의 특성을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죠. 자, 직업의 이해,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 직업의 자격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합리적인 연결입니다. 의의 두 요인 간의 합리적인 연결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특성이라고 하면은 그 검사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개인의 특징을 의미하죠. 성격, 흥미, 적성. 자, 요인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죠. 책임감, 성실성.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요인을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 자, 우리가 특성 요인에서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특성 요인에서 진단을 변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변별 진단의 이제 종류를 이것도 그 전에 학습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별 진단이란 뜻 자체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저는 네 가지 진단, 무불 어옹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앞자를 따서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뭐 흥미에 맞지 않은 선택, 예,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변별 진단은 일련에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는 사실로부터 일관된 형식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 또는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변별 진단. 이렇게 의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별 진단의 의미는 일련에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는 사실로부터 일관된 형식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 또는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변별 진단이다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변별 진단의 종류는 무불어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슨의 어떤 직업 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네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선택. 직업 선택에 대해 아무 선택에 없거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또 현명하지 못한 선택, 적성과 흥미가 합당한 관계가 없음. 자,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그 가치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흥미와 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성과 흥미가 합당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고, 그래서 흥미와 적성에 모순된 선택. 적성 있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고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적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흥미 검사를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홀랜드 검사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죠. 거기서 그 흥미가 예술 영어로 나왔는데 예술에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적성이 없을 때 모순이죠. 또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는 거, 이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흥미와 적성에 모순된 선택이다. 만약에 뭐 흥미와 가치관에 모순된 선택,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이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적성과 흥미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 이것도 역시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1차, 2차 모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서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종합 진단, 예상, 또 예측, 상담, 추후지도 또는 추수지도. 자, 분석은 일단 내담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검토해야 되겠죠. 종합은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요약해서 체계화하고, 진단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통한 결과를 예측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이제는 예상 또는 처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은 이때부터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기 몇 단계? 5단계 상담부터입니다. 자,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기는 언제냐? 자, 상담입니다. 그래서 개입을 통해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끝나면 추후 지도, 일상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그래서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하고 자,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을 보겠습니다. 자, 검사 해석 단계 위에는 상담 기법이고 상담 과정이고 다음에는 검사 해석 단계죠. 자,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세 가지가 있는 거 너무나 잘 나오니까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충고, 내담자가 상담자는 직접적인 충고를 해주는 거죠. 뭐 솔직히 해달라고 요구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담자가 어떤 심각한 오류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충고를 하죠. 설득은 어떤 진단과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득을 시키는 것이고, 설명은 내담자에게 다양한 자료를 해석해주고 가능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설명해주는 상담 기법을 의미합니다.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진로 상담에서는 우리가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지만은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보 제공의 기능. 자, 이미 선택한 직업을 확인한다든지 망설임을 제거시켜주는 목적으로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갖고, 그 다음에 재조정 기능. 자, 내가 일단 결정했는데 이것을 현 시대에 비춰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보다, 직업 정보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동기화 기능.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직업 정보 제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대동, 자, 김재동이 아니고 정재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특성 요인 진로 상담에서 우리가 또 달리의 상담 원칙을 하나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리는 내담자를 가르치려 하거나 강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 어휘를 사용하고 상담 초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굉장히 적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초기에는. 세 번째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태도를 제대로 지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해답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그것을 정말로 원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에 요 문장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롱과 스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전문성, 첫 번째 전문성, 신뢰, 매력 이것도 함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감, 역시 공감도 굉장히 필요한 상담자의 특성이 되겠지만은 이 스트롱과 스미트가 얘기하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상담자의 특성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신뢰, 매력. 자,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입니다. 자, 내담자는 내담자 중심 로저스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 선천적인 잠재력과
자아 실현의 경향성 두 가지죠. 이것이 이제 내담자 중심 인간관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역시 선천적인 잠재력과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어떤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 자,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로 뭐가 발생돼? 자, 불일치로 부조응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그래서 내담자 중심에서는 진단을 하는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특성 요인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자, 내담자 중심의 상담 기법 세 가지. 자, 일치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수용. 이거는 우리가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요 세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의 활용의 원리인 패터슨입니다. 패터슨이 아니고 패터슨. 자, 패터슨이 근데 패터슨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학자인데 왜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에 들어가 있느냐?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특성 요인 진로 상담자인데 이론자인데 내담자 중심에서의 직업 정보 활용의 원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심리검사 해석은 직업 정보 활용 원칙과 같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을 하지 않는다. 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내담자에게 정보 출처를 알려주고 직접 찾도록 격려하라. 그리고 정보 제공 후에는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을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의 사용과 해석에 있어서 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 중심에서는 자, 내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검사의 가치와 제한점을 설명하고 검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는 시험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제시돼야 된다. 자, 조심스럽게 제시돼야 되고 내담자 중심이니까 또 검사 결과를 전할 때 자, 평가적인 말투를 사용해서 안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적인 말투를 사용해서 안 된다. 항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검사 결과의 해석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 중심에서 우리가 스나이더의 반응 범주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네 번째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를 수반하는 범주,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인 반응 범주,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반응 범주. 네 번째는 지시적 상담 범주인데, 자, 범주입니다. 범주인데 상담자가 생각을 변화시키려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는 범주가 지시적 상담 범주다. 왜 내담자 중심에 이런 지시적 그 특성 요인의 상담 범주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네 번째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담자 중심에서의 스나이드의 반응 범주와의 지시적 상담 범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담자 중심과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차이점, 지금까지 쭉 강의 들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내담자 중심에서는 비지시적인 상담이고 지시적인 상담. 내담자는 진단하지 않고 진단을 하고 내담자 중심이고 상담자 중심이다. 개인을 중시하고 문제를 중시한다. 개인의 현재를 중시하고 내담자 중심에서 특성 요인은 개인의 과거를 중시한다. 내담자 중심은 here and now 현상학적 존재를 중시하고 특성 요인에서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 우리가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이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은 정신 분석 플러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 이제 합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담자의 내적 세계와 직업 세계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자, 사람과 직업을 연결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역시 이제는 사람과 직업을 연결해주고 내담자의 욕구와 발달 과정을 중시하며 욕구를 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신역동정에서는 이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유형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분석에서 이 보딘의 상담 유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정선확, 그래서 의존성, 자아 갈등, 정보의 부족, 선택의 불안, 확신의 결여. 자, 그래서 의자, 정보, 선택은 문제없다. 이 확신의 결여는 문제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보딘의 정신역동 상담 기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명료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생각, 감정을 명료화하고 비교, 두 개 이상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하고, 자, 소망체제에 대한 해석, 그냥 소망 방어체제라고도 하죠. 내적 동기 상태와 문제 해결 과정의 관계를 지각하도록 시도한다. 그래서 보딘의 정신적 역동 상담의 상담 기법, 명비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역시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탐중변으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탐색과 계약 설정, 자, 정신분석이죠. 흥미적성, 성격, 수용적 분위기, 중대한 결정은 특성 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네, 변화를 위한 노력, 매칭이죠. 직업에 맞추어 특성을 변화시키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중변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3번과 4번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면, 자, 보딘은 명비소에서 탐중변을 보고 진단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으로는 다른 집단 성원이나 상담자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며 훈수할 기회가 많아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역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분석적 상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방어와 저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극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집단 성원의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익숙하지 못했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또 집단에서의 분석은 상담자와 독점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집단 성원의 이상적인 기대에 즉각 직면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평가 우리가 요 하나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자, 내적 요인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